타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베이징이라는 도시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베이징의 풍부한 역사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시공간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중국 베이징의 탄생과 확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은 지라고 불렸던 주왕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탐험하면서 자금성과 천단 등 베이징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한 주요 역사적 랜드마크를 발견했어요. 자금성은 명나라 시대에 지어져 500년 이상 황궁으로 사용되었으며 24명의 황제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청나라 시대에 지어진 자금성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으며 모든 황실 사원 중 가장 성스러운 사원으로 여겨졌어요. 이러한 랜드마크는 베이징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명나라 시대의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가 되었고 국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리장성과 베이징 항저우 대운하가 건설되면서 도시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건설된 만리장성은 13,000마일 이상에 걸쳐 있으며 침략자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요새의 역할을 했습니다. 베이징 항저우 대운하 역시 명나라 시대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로 교통과 관계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업적은 베이징의 독창성과 수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청나라 시대의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서 번영을 거듭했습니다. 베이징은 새로운 궁전, 정원 사원 단지를 건설하는 등 대대적인 도시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이화원은 18세기에 지어져 황제와 그의 가족을 위한 휴양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화원은 아름다운 정원, 정자, 호수로 유명합니다. 이는 자연과 미학에 대한 베이징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청나라 시대의 도시의 확장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제가 지구에 도착한 1045년은 현재 베이징으로 알려진 지역에 랴오 왕조가 세워지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옛 이름인 유저우로 알려졌죠. 루나라에 이어 진나라가 건국되었고 진나라는 다시 원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원나라 시대의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가 되었고 도시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성벽은 이 시기에 지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원과 궁전도 이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 고대 건물의 규모와 웅장함에 감탄했고 이 건물들이 이후 수세기 동안 베이징의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베이징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며 새로운 랜드마크와 명소가 많이 건설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자금성은 명나라 시대에 지어져 500년 넘게 항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나라 때 천당과 이화원이 추가되어 오늘날까지 인기 있는 관광지로 남아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베이징이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열려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1세기에 들어 베이징은 도시화와 현대화가 성장의 대부분을 주도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베이징은 인구 2100만 명이 넘는 정치 중심지이자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상징적인 중국 중앙 텔레비전 본부와 200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 국립 경기장을 비롯한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베이징이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부르는 고대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대도시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주민들은 베이징이라고 부르는 이 대도시는 인류 문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1세기 고대 연나라에 의해 세워졌으며 수세기 동안 여러 왕조의 수도였으며 각 왕조는 도시의 풍경과 문화에 저마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이 가장 큰 성장과 확장을 경험한 것은 서기 14세기 명나라 시대였습니다. 성벽이 확장되어 15평 방마일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고 도시 경계 내에 수많은 궁전, 사원, 기타 웅장한 건물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전 단지인 자금성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문화적 유산은 인상적인 건축물 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베이징은 수세기 동안 예술적 표현의 중심지였으며 그 영향은 중국 전체의 미술, 음악,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예와 오페라와 같은 전통 예술은 수세기 동안 베이징에서 행해져 왔으며 현대 예술가와 작가들의 현대 작품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예술 전통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은 아마도 새로운 세대의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속 진화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20세기의 아방가르드 작품부터 오늘날의 최첨단 예술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은 여전히 중국 예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중 하나는 중국 문학에 대한 베이징의 영향력입니다. 수세기 동안 베이징은 루신, 마오둔, 라오시 등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와 시인들의 고향이었어요. 이 작가들은 베이징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베이징의 이야기와 전통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의 문학계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흥미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베이징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하며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징의 탄생과 확장은 고대 왕조의 이야기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과 영향을 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말해줍니다. 웅장한 궁전과 사원부터 번성하는 예술과 문학의 현장까지 베이징은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에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이징은 정말 다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견디고 현대 대도시로 부상한 베이징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